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요즘 비즈니스 판도를 정말 크게 흔드는 그런 핵심 변화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율 뉴노멀과 AI 전력 수요, 비즈니스 리셋, 이런 제목인데 1,400원대 환율부터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또 부동산 시장의 미묘한 흐름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게 개별 이슈 같지만 사실은 다 얽혀 있는 거죠. 맞아요. 환율 1,400원대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AI 확산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큰 그림 속에서 핵심 정보를 한번 뽑아보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32원까지 갔다가 당국 개입으로 1,425원에 마감하긴 했는데 이제 1,400원대가 그냥 일상이 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미국 금리 때문만은 아닐 텐데 이 정도 수준이 뭐랄까 고착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이게 국내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거란 전망도 있고 재정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해외 투자 패턴도 좀 바뀌었고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부담이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업들이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뉴로멀이요? 왜 수입 원가나 외화 부채 점검하면서 환율 변동 시나리오 짜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에서 100원 정도?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사업 구조 조정까지도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인 거죠. 아, 기업들 고민이 정말 깊어지겠네요. 근데 반대로 개인들 사이에서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달러 인버스 상품 이야기도 슬슬 나오던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단기 예측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런 방향성 예측보다는 차라리 현금 흐름 관리나 자산 배분,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단기 변동에만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 검토 소식도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 태양광, 배터리 이쪽 분야에 계시다면 이 동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정말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이게 단중 뉴스가 아니라 사업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환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 변화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자계약이 늘어난 건 편리성도 있겠지만 서울 24평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을 넘었는데 강남은 1년 새 6억 넘게 오르고 도봉구는 1,000만 원대 상승에 그쳤다. 이건 좀 다순 입지 차이 이상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국 자금 조달 능력이 구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자금 여력에 있는 수요는 강남 같은 핵심지로 확 몰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예 구매를 포기하거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죠. 이게 극심한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는군요. 네, 이게 단순히 집값 문제만이 아니고요. 상권이나 교육,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지역별 소비력 차이를 좀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AI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 15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쇼트폼 광고, 이걸 AI가 그냥 뚝딱 만들어내면서 1인 제작사가 늘고 있다는 소식.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광고 시장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가 광고 시장의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 거죠. 네. 누구나 쉽게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컨텐츠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질적 차별화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결국 AI는 도구일 뿐이고 메시지랑 전략 싸움이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또 더 많은 A/B 테스트를 저렴하게 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폐광, 바닷속, 심지어 우주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재밌죠. 이게 AI 연산이라는 게 결국 열과의 싸움이거든요. 열이요? 아, 네. 그래서 폐광은 1년 내내 서늘하고 외부랑 차단되니까 냉각이랑 보안에 유리하고요. 해저는 차가운 바닷물로 바로 냉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네. 우주는 냉각 효율도 좋고 확장성도 무한하지만
지금으로선 발사 비용이 너무 크죠. 그렇죠. 비용이 문제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 데이터 센터 입지 경쟁 자체가 또 새로운 산업과 기술 투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데이터 센터 근처 발전소에 가스터빈 수출한 사례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봤어요. 네. AI라는 디지털 수요가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기업들 소식도 이런 큰 흐름이랑 다 연결해서 볼 수 있겠네요. LG 엔솔의 ESS 사업 호조는 에너지 전환이나 전력 안정화 수요랑 관련 있고 LG전자의 전장 사업 성장은 자동차 산업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카카오가 계열사 줄이는 것도 결국 AI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냥 개별 기업 실적 발표 같지만 그 배경에는 다 환율, 기술 변화, 에너지 수요 같은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가 있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LG 엔솔의 ESS 같은 경우도 단순히 배터리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솔루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꿰어본다면 환율 1,400원대 뉴노멀 속에서 AI가 촉발한 에너지 및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 양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변화의 파도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만의 기회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증폭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술이란 경제 환경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한 발 앞서서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열린 자세가 필요하죠. 네, 오늘 저희 분석이 당신의 다음 의사결정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재 당신의 사업 계획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혹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너무 익숙한 관성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